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기분 좋게 이렇게 끝나준 그런 시장이었다. 물론 전체 종목이 그렇지는 않죠. 특히나 이제 시장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특히나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는 지금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 관련해서 또 제 생각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또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들 오늘도 희비가 많이 엇갈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1.58% 올라서 261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600을 다시 회복한 게 또 의미가 있죠. 코스닥이 플러스 1.56%, 코스닥하고 코스피가요, 1.5% 비슷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78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요. 다음에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대금이 10조 200억이니까요. 요 자체가 그렇게 많은 그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여전히 약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거래 대금이 5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해서는 지수는 이제 오늘 한 1.5% 올라주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지만 거래는 거의 소강 상태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마 선수급들, 단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지금 남아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마 매매들을 거의 손을 놓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요게 이제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림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밑단 이렇게 이어보고요. 추세선, 지지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됐죠.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윗단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요거는 이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윗 상단 추세선, 아래 하단 추세선, 지지선과 저항선이 이렇게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한 지점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모이는 그 지점에서 위든 아래든 상당히 큰 폭 변동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요. 오늘 이제 양복이 나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초점에 모아지는 원뿔형 그 뿔 꼭대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해외 시장 분위기도 좋고 우리 자체 내부 예를 들어 예탁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이제 이런 건데 특히 코스닥이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에 시장의 방향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요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쪽으로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초점이 이렇게 모아져서 변화가 많이 온다고 크게 온다고 그래도요 어쩌면 위쪽으로 상당히 큰 폭 반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분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오늘 하루 보면은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 붙으면서 끝내줬죠. 최근 한 이틀 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런 그림은 요 추세선 아래로는 밀리지 않는 바닥을 좀 다져주는 하방이 경직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호가를 올려가면서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그 현금을 모아놓은 개수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죠. 자금이 들어와야 이게 이제 주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수요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56조 3천억입니다. 여기 이제 결제일 기준이니까 이틀 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얼른 티가 안 나지만 최근에 50조까지 9월 20일이니까 한 10일 전쯤에는 50조에다가 지금 56조니까 한 10일 동안에 6조가 이렇게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더 이렇게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그러죠? 최근에 며칠 동안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한 3달 동안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던 추세가 최근에 한 10일 동안에 한 6조 가까이 돈들이 들어오면서 개인들 계좌에 현금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CMA 계좌라든가 이런 쪽에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조 넘게 돈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 우리 증시로 직접 들어오는 계좌로 돈들이 들어오는 건 없지만 주변에 이렇게 대기하면서 포진해 있는 자금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바닥을 찍고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개인들 계좌로 돈들이 꽤 많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요. 개인들 돈 1조는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 자금 한 10조하고 안 바꿉니다. 그만큼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요. 같은 1조라도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6조 들어왔다는 거는요. 시장 전체를 돌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자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어떤 가수요라고 봐야 되겠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여전히 17조 5천억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여전히 많다. 아마 신용 이것도 어찌 보면 단타성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수 같은 경우는 지금 9,350억인데요. 1조 가까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체 그 매매 대금의 한 절반가량이 개인들, 절반가량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매매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이 지금 5조밖에는 하루 그 거래 대금이 안 되거든요. 평소에 한 10조는 됐습니다. 약시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선수들만 남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단타를 하는 그런 매매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은 시장에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펀드 자금이죠.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는요. 119조입니다. 근데 9월 13일 보면 115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한 4조가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들어왔다. 요거는요, 이제 대형주 쪽에 아무래도 지수 관련 그런 주식들에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크게 보면 개인들, 그 다음에 기관, 펀드, 그 다음에 외국인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을 때 자금원을 지금은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그래프만 보셔도 아마 해외 시장 분위기가 와 닿을 겁니다. 다우가 이렇습니다. 어제도 0.8% 신고가 내면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보면요. 이 상승 추세가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거슬린 적이 없죠.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다소나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 다우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좋고요. S&P 500은 다우하고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조정은 받았지만 다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일본 시장 오늘 1.8%, 대만 플러스 1.7%, 양시장 모두 우리 시장보다는 더 강하죠. 독일, 프랑스 최근에 좀 조정은 받았지만 다시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상해 8.05% 오른 게 9월 30일이죠.
그 이후로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시장이 안 열렸던 것 같아요. 항생 홍콩 지수 오늘 현재 1.2% 올랐습니다. 항생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어 보면 이 각도라든가 이 상승세가요. 며칠 동안에 한 30% 올랐습니다. 한 1년 동안 이렇게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며칠 동안에 경기 부양책 이게 이제 먹히면서 이런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전례가 없는 그런 강세 같아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단숨에 한 30%가 이렇게 올라간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내놓은 그런 부양책들이요. 금액도 굉장히 크지만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해외 자금들이 중국 시장에도 많이 지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항생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어쨌든 중국 영향을 좀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 지금 이게 시간 외 거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약한 편이죠. 나스닥 100 선물도 약간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주요 종목 그래프만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애플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제 하락에서는 많이 돌아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렇습니다. 어제 0.6% 올라줬는데요. 지금 시간외로 0.6% 올랐고 어제 3.9% 올라줬습니다.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가 그 필라델피아 가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옆에서 이렇게 그 도와주면서 껑충껑충 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에다가 배팅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래는 전기차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환경 관련해서 IRA 법안을 자기가 당선되면 폐기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찌 보면 테슬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아마 그것 때문에 테슬라 쪽에 베팅을 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준다 그런 얘기인데요. 필라델피아는 일론 머스크 고향이라고 그래요. 아마 거기서도 대학을 거기서 아마 나온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 주가는 조금 우리가 선거하고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 살짝 못 미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 배터리주들 이렇게 반등세 타는 것이 이 테슬라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엔비디아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비슷하죠. 앞에 고점들을 벗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상승세로 다시 이렇게 전환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하이닉스나 HBM 관련주들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엔비디아 모습을 그대로 우리 주식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들이 89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막 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천만 주 되죠. 오늘도 890만 주를 여전히 팔고 있다. 팔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지금 6만 원대가 오늘 같은 경우도 무너졌다가 다시 돌리기는 했는데요. 개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사면서 좀 돌리기는 했지만 6만 원이 무너졌다가 종가는 겨우 이렇게 좀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이 6만 원 가격에서도 외국인들이 890만 주를 매도 우위했다는 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주목할 점 같아요.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같이 팔면서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일주일간은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를 외국인들이 차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지만요.
반도체 부분만 지금 놓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영업이익이 뒤집힐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6조 근방인데요.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를 3분기에는 앞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은 SK하이닉스는 6.2% 올라주고요. 삼성전자는 0.6%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아까 제가 엔비디아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프 모양이요. SK하이닉스는 좀 이렇게 그래프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쌍바닥 모양이죠. 얼른 봐도. 그렇죠. 쌍바닥이라는 게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 절대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18만 원이니까요. 24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실적으로 앞섰다 하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쪽은 그래프로 봐도 그렇고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오늘 SK하이닉스를 매수 우위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SK하이닉스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조금이라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SK하이닉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엮어서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보시면 1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니까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죠. 엔비디아 이렇게 휘청하면서요.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같은 이렇게 패턴으로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다시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사도 되지만 한미 반도체를 사도 무난한 그런 시장 아닌가 가격으로 봤을 때요. 하락폭은 한미 반도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종목은 제가 항상 같이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것들은 HBM 관련해서 가장 핵심 종목이다. 항상 흐름을 같이 탄다. 대장은 엔비디아죠. 그래서 같이 주목해서 이렇게 보시자. 가격이 지금 워낙 싸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이 종목들을 못 하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존 비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유튜브 하루 쉬면서 댓글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회원님들이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더존 비전 오늘 제가 백방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봤지만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뭐 실적도 그렇고요.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는 아직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조금 이르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악재랄 건 없을 것 같고요. AI 관련해서는 뭐 악재가 나올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악재가 없고요. 제가 이제 좀 짐작하건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BBIG라고 그래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또 게임 이렇게 해서 성장주 요 관련해서 미래 에셋 자산운용에서 펀드를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게 한 2천억 조금 안 되는 그 펀드인데요. 여기가 이제 아마 그 종목을 좀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더존 비전이 근한 10%가량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좀 이익 실현하면서 좀 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부터 샀다고 그러면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물량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확인할 수는 없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자로 이렇게 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아직도 53만 주 보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한두 달 전만 해도 에셋 플러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그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팔고 나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장주 좋아하는 그런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쪽에서 좀 팔고 나간 게 좀 물량에서 수급에서 좀 부담을 줬지 않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판 거는 아닌 것 같다. 오늘 팔았다고 그러면 아직 오늘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는데
수급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미래에셋에서 오늘 18만 주 샀고 신한증권에서 13만 주 팔았다고 나오죠. 또 미래에셋에서 팔기도 한 7만 8천 주 팔았습니다. 근데 사는 게 조금 더 많았죠. 근데 자산운용사라는 게 꼭 자기 계열사 증권사에다 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주식을 신한증권에다도 팔자고 이렇게 내놨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루나 이틀 지나면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악재는 없었다. 다만 미래에셋 자산운용 거기 펀드 쪽에서 물량이 나왔을 수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의외로 다른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팔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짐작이기 때문에요. 제가 드린 말씀만 100% 이렇게 믿지 마시고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그 큰 요인이다 생각하는 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죠. 요 추세선, 요 추세 바닥이 저는 지켜질 걸로 보는데 혹시라도 요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팔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높게 사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못 파셨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만약에 이 종목만 100%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100%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반드시 3분의 1이나 2분의 1은 털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가 손이 났기 때문에 억울해서 못 판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봐주지를 않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좀 덜어내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 너댓 개 종목 중에 요 한 종목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오늘 못 파셨다고 그러면 겁낼 거는 없다. 더존 비전이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쁜 종목이면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길게 보시고 연말이나 내년까지 가지고 가시면 반드시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산운용사들에서 그렇게 많이 넣었을 때는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우량주의이기 때문에 넣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마시되 요 한 종목만 계좌에 전부 들어있다고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소형주 JLK 이 소형주 추천 드리면요. 재료하고 상관없이 수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큰 손이랄지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가 팔거나 사거나 이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변하는 그 경향을 보이거든요. 소형주 추천 드릴 때는 제가 항상 많이 사지 말고 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해보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JLK가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11% 올랐다가 9% 빠졌다가 또 오늘은 5% 올랐다가 아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 마음이 편치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물량만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좋게 얘기하면 화끈하죠. JLK는 이제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실적으로는 형편없죠. 매출액이나 영업. 매출액이 뭐 몇십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말로는 한 2, 3년 후에는 뭐 3천억, 5천억 된다고 그러는데 가봐야 알죠. 근데 기술만큼은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질환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진단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밑에 이렇게 갑자기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 국면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빠지지는 않고 올리지도 않으면서 거래만 이렇게 대량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가 가격은 올리지 않으면서 매집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 매물대 요것만 벗어난다고 그러면 요 위로는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좀 끼가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조금만 가지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 말이 맞는 뜻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분 좋게 움직이다가 또 한 이틀 빠졌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올리는데요. 어쨌든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중국 관련 소비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뭐 중국 관련해서 이렇게 오른 것도 있지만 3년 적자하다가 코로나 때문에요. 최근에 한 700억 가량 영업이익 난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요 며칠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프리미엄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CS 윈드도 저 밑에서 따지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한테 좀 밀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주춤한 것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거는 아마 대선 한 일주일 전까지 좀 가지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대선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은 있을 수 있고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2분기에 1,000억 넘게 영업이익 냈습니다. 1,000억 넘게 이익 낸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CS윈드는 해외 투자해 놓은 것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된다. 더구나 해리스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점도 상당히 큰 호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밑에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좀 이익 실현하고 다시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도 되겠죠. 저 가격이 애매한 가격이라고 그러면 미국 대선 바로 이렇게 앞두고까지 좀 가지고 가셔서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CS 윈드 여전히 실적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SPG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한 1년 이렇게 고생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로봇 관련주도 필히 포트에다 하나는 넣어놔야 되는데요. 넣어놓는다고 그러면 SPG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좀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격으로 보면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3.5%는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양은 바닥은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지 말아라.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로봇 관련주 중에 SPG 정도 하나는 넣어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루 개인 사정으로 쉬었었는데요. 댓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더존 비전이라든가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주춤하면서 막 궁금하셨던 분들이 전화 이렇게 카톡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컨설팅을 못 해드립니다.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거를 이렇게 오픈을 했더니 댓글이 많아서 제가 그 일일이 다 하나씩 이렇게 대답해 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십으로 제가 해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개인적으로 카톡에도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관련해서 제가 특히 이렇게 언급해 드린 그런 종목들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그러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정 급하면 전화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직하게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댓글 많이 주셨는데 걱정하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가장 구체적이고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또 따로 이렇게 제가 무슨 내용을 알고 있어서 감추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만 잘 들으셔도 충분할 텐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시다고 그러면 멤버십 가입하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그래프 원뿔형 거기에서 상단으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죠.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스페타시스 이쪽은 또 HBM 관련해서 바닥을 아주 강하게 탈피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그쪽에는 또 강하게 미수 우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삼성전자만 그렇지 나머지들은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돈들도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시장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황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